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왜 신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때 그 사람과 가까워졌을까? 라고 후회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상처는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의 함정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언제 거리를 둘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부 현대사회 관계 맺기의 현실과 함정. 디지털 시대의 관계 패러독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즉시 소통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관계 패러독스입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관계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는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의 진정한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즉석 문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음식은 배달 앱으로 30분 내에, 정보는 검색으로 몇 초 내에, 오락은 스트리밍으로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즉석 만족 문화가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도 빠르게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데이팅 앱에서 몇 번의 스와이프로 상대를 선택하고 첫 만남에서 바로 호감을 느끼고 몇 주 안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인스턴트 커피처럼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고 진정한 이해는 수많은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불일치가 많은 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과부하와 포모 현상. 무한한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데이팅 앱에서 수백 명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 SNS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놓칠까봐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결정 자체를 회피하게 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관계에 진정성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피상적 관계의 확산. SNS 친구 5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숫자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피상적 관계의 증가는 우리가 진정한 관계 맺기의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대화에는 익숙하지만 깊은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에는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좋아, 바빠라고 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의 증가.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다른 페르소나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SNS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가 모두 다릅니다. 이런 다중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또한 24시간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으면 왜 답이 없지? 라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관계의 모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이것 자체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동시에 관계에서의 책임감과 헌신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나는 누구에게도 깊이 연결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 싶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관계도 원합니다. 이런 모순이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2부 성급한 관계 맺기의 심각한 위험성. 감정적 의존의 덫. 성급하게 관계를 맺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한 상태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경계선 설정의 실패.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경계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개인적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맺어진 관계에서는 이런 경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니까라는 명목 하에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상대방의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들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가 적당한 친밀함인지, 어디서부터가 과도한 개입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왜 그때는 괜찮다고 했어?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상처와 실망의 악순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맺어진 관계는 높은 확률로 실망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입니다. 첫인상이 좋았거나 외로운 상태에서 만났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허니문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다른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모습, 화가 났을 때의 모습, 피곤할 때의 모습 등 평소에 숨겨져 있던 면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처음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는 실망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믿을 사람이 없어. 첫인상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라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형성됩니다. 에너지 소모와 관계 번아웃. 잘못된 관계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런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갈등 해결에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에너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억누르는 에너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이런 연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런 에너지 소모가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 기존의 좋은 관계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 성급한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려다 보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맞춰주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활 패턴,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상대방에게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여러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라는 사람 앞에서의 나, B라는 사람 앞에서의 나, C라는 사람 앞에서의 나가 모두 다르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결국 혼자 있을 때조차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손실. 성급하게 맺어진 잘못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맞지 않는 연인과 인연을 보내는 동안 정말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독성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건강한 우정을 쌓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는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3부 신중한 관계 맺기의 심리학적 배경과 원리. 애착 이론과 관계 패턴의 이해.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관계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친밀감과 독립성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갈등이 생겨도 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는 불안 애착으로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고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피 애착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 편향과 첫인상의 함정. 우리의 뇌는 확인 편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받으면 그 인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 후에 보이는 모든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설령 다소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라고 합리화합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면 그 후에 아무리 좋은 행동을 보여도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확인 편향 때문에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신호를 놓치기 쉽고 첫인상이 나빴던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면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사와 전이의 메커니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의지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서도 그런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 욕구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이는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현재의 상대방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나 성격의 남성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와 전이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상태가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판단력은 감정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외로울 때는 누구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불안할 때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우울할 때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도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상대방의 문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관계적 결정은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내려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회적 증명과 동조 압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자신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개인적 상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압력도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지 부조화와 관계 합리화.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자존심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합리화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나만 이해해주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합리화는 문제 상황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부 위험 신호 인식과 관계 유형별 전략.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면 관계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통제와 조작의 신호들. 당신의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해줘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감정적 불안정의 신호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위협합니다. 책임감 부족의 신호들. 약속을 자주 어기고 변명만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만 피해자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 유형별 맞춤 전략. 연인 관계에서의 신중함. 연인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끌림이 강할수록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헤어진 후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가치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가족,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면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편안함 수준을 확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선별. 친구 관계에서는 상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나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나 시기로 인해 당신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직장 관계에서의 균형.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개인적 관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업무를 위한 공간이므로 개인적 감정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와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적당한 친근함을 유지하되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은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관계의 특수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킬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할 때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페르소나와 실제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진, 프로필, 채팅에서의 모습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생활 원칙 5분. 관계보다 중요한 것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관계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명과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진정한 관계 5개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수정예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소중히 가꿔 나가세요. 좋은 관계는 정원의 꽃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언제 관계를 정리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도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중한 관계 맺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쁜 관계를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